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18번 보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 참여 예산은 어떤 지역의 그 주민 모두의 어떤 공익적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군에서 저희들이 검토 여부를 확정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익 사업이 우선이 된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총회를 하시잖아요. 예. 주민총회를 거쳐서 수립된 그런 자치 계획이 아니고 예. 개인으로도 주민자치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주민 참여 예산은 아마 그런 사업은 좀 배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참여 예산 제한은 원래 어디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군청에 접수하신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16개 읍면에 접수하나요? 예, 접수를 해서 군으로 해당 부서로 이제 갑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각 자, 부서로 그러면 갑니다. 지난번 그 주민 참여 예산에 저희들이 16개 읍면인데 5개 지역이 아예 주민 참여 예산에 신청을 안 했네요.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 실가소에서 자기들이 받아봐서 이거 적정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그 부결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청은 했죠. 예, 신청을. 자, 한 그러면 거는 예산 규모를 맞추다 보니 탈락했을 거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산 규모를 저희들이 작년에 못한 경우에 15억인가를 책정을 했는데 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공익적 사업이 아주 강한 그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조금 약한 공익성 사업이 약한 것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면은 탈락된다고 봐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공익적인 사업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 그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은 16개 읍면에서 단 한 가지라도 주민 참여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의 폭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럼 좀 더 계획적인 것을 좀 수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그 주민 참여 위원회 명단을 받아왔습니다. 예. 한 번 실시하셨죠? 예. 원래 그 양성평등 기본법 제 21조에 보면은 예. 이혼 이촉 시에 예.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여성 의원이 2분 들어가 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군의 특성상 여성 의원님들 그 저희들 좀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그래도 또 고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이게 예산이나 이런 거를 좀 다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일부러 그 어떤 성별을 편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좀 이렇게 또 선정하기가 적정한 사람이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예, 그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은 그 네트워크 인적포를 좀 이용해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이원들이 들어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시정해 주십시오. 예,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22년 11월 15일까지 그죠? 예. 예. 제2촉 하셨습니까? 예. 제2촉 아직 안 하셨네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의원 네. 한 분 더 예.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던 예. 저는 교육이 필수라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예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주민 참여 예산이 잘 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주민 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임기가 아직 안 끝났을 겁니다. 네, 네. 저번 이제 7기에 위촉을 해서 안 끝나는데 주민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그 선정이나 위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참여의 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인력풀을 저희들이 조금 더 좀 강화해서 예산이나 사회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식견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 최대한 그 양성평등을 유지해 가면서 식견이 있는 분들을 좀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위촉이 되면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그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 그리고 또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좀 하고요. 예산 확보에도 좀 더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는 24페이지 25번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 언론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가 많죠. 예. 예. 자,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군정 홍보 방법과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군정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 언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저희들이 동부 육군에 소속돼 있는 그런 홍보 매체보다는 공군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네. 그 부분도 좀 폭을 넓게 봤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꼭 방송 사안을 통한 것만 아니더라도 뭐 공항이나 하다못해 기차역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큰 기차역이나 뭐 용산역이나 그런 데도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홍보의 좀 범위를 넓혔다는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송 그다음에 지면 인터넷 광고 등에 관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고흥군에서 SNS 운영 채널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채널이 고흥군 TV를 비롯해서 한 서너 개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채널요. 예. 페이스북에도 보였던 것 같고 페이스북도 보이고 카스, 카스, 인스타, 예. 유튜브, 카톡, 예. 뭐 블로그. 예. 자, 이런 채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담당하시는 분 물론 연령별로 선호도가 분명히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를 인스타그램, 더 예. 선호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50대, 60대에 가서는 블로그라든지 뭐 페이스, 카스 이런 정도를 선호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구독자 늘리기에 엄청 고생하신지는 사실 압니다. 저희들이 홍보팀들이 저도 이런 어떤 채널에서 여러 번 마주치기는 해요. 댓글도 달아드리고 예. 좋아요 힘도 팍팍 예. 넣어드리기도 하는데 전담 요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전담 요원을 네. 한 명을 두고 그 저희들이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명히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건 어느 지자체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고흥군은 노인 인구가 43.6% 정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예, 46%. 자, 이분들이 예. 지금 제가
이야기한 채널들을 접할 수 있는지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 예, 봐야죠. 예,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군에 맞는 예, 채널을 또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정말로 공에 많은 좋은 정보와 군정 홍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사실 묻히는 경우가 있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군정 홍보와 정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카드 뉴스라든지 쪽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마을에 우리 이장님들께서 스마트 방송 하시죠? 예, 저는 정말로 봄철에 산불 예방을 강조하는 그 정도의 횟수만큼 사실 지난번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장님들을 통한 스마트 방송을 통해서라도 군정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경로당에 전부 다 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군정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저희들이 뭐 어르신들이 계시면 종편 방송을 많이 보곤 하시지만 예. 제가 방금 그 어르신들의 어떤 동영상 그리고 스마트 방송을 활용하자는 내용을 지금 제가 제언을 해드렸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아까 저희들이 노인 인구 고령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네네. 이제 지면 네. 예, 정의를 이용한 국민 그 군정 홍보에도 저희들이 지금 그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국민 광장을 분기마다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뭐 마을회관 등에 전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르신들이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도 저희들이 또 홍보 내용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보완적으로 봅니다. 아니 그거는 예, 예. 그렇게 하고 예. 있으니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 눈이 시력이 때문에 책 보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요. 예, 예, 저희가 그 고령화에 진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스마트 방송을 활용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고요. 예. 그리고 동영상 이런 거 제작해서 마을의 경로당에 비치된 TV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포함해서 저희 네, 검토를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26번 빈집 정비 추진 실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죠. 지금 우리 군 빈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한 1,600여 동 정도 된다고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사업량이 81동 지원액도 1 가구당 100만 원씩에서 8,100만 원. 과연 이게 적정한가? 솔직하게 여쭙고 싶어요. 빈집 정비하는데 이 돈이면 됩니까? 금액은 좀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죠. 부족해서 네. 네, 금년에는 좀 다른 시기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150만 원으로 50% 올렸는데요. 네네.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한 200만 원에서 최소한 300 정도 지원이 돼야만 주민들 부담이 최소화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어떤 시골 마을의 어떤 환경도 같이 정비가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0 정도 좀 더 올려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400만 원, 450까지 되는 지자체가 있으니 저희들 전남에서
22개 시군에 좀 비교 분석도 좀 하셔서 현실적인 이런 가격들이 좀 책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지금 저희가 빈집 정비라든지 생활 여건 개선에 관해서 혹시 공모 사업 선정했는데 탈락됐나요? 해본 적 있으십니까? 공모 사업. 빈집 정비 뭐 농촌 공간 정비라든지 네네. 빈집이라든지 주로 이런 취지의 공모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26번의 행복 엘빙 마을 사업이나 그런 쪽에 저는 마을 전체를 빈집도 정비하고 어떤 환경 개선 이런 사업을 생각하는데 네. 작년에는 공모 사업이 제대로 그렇죠. 어떤, 요즘 이제 지금 보니까 해남군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해서 전남 유일하게 50억을 따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균형위에서 실시하는 거 2020년도에 해남군도 또 선정이 돼서 매년 15억씩 45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을에 호텔식을 마을을 한다든지 농사노촌 유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저희가 처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시원한 한방이지 않나요? 8,100만 원이 장래 이거 철거하는데 100만 원이 적으니 150만 원까지 했어요. 또 앞으로 조금 더 200에서 30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고하시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지만 누차에 거쳐서 말씀드리죠. 조금은 변화와 혁신을 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게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더 힘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 우리 고흥군도 정말로 금액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좋은 어떤 공모 사업을 정말 가져와서 정말 종합민원실에서 현수막 딱 붙어서 주택 정비 사업으로 뭐 40억 확보 이런 현수막이 붙여지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생활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 인구 정책과나 또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는 여성 가족과나 네,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좀 소통을 해서 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협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점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7번 주택개량 사업 추진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택개량 사업 94동 중도에 포기해서 지금 62동을 저희가 주택개량 사업을 하신 거네요. 네, 작년에 최종 확정된 숫자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고흥군도 고흥의 디자인을 입히자는 말씀을 지난번 행감 때도 했고요.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물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유네스코 백선에 선정되어 있는 뭐 신안을 따라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한테도 훌륭한 자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쌓이면 정말 그게 문화이고 하늘에서 봤을 때, 땅 위에서 봤을 때 지붕 없는 미술관 얼마든지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흥군만의 곤욕별이라도 좀 색상을 입히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주택개량 사업을 했어요. 주택개량 사업하고 나서 위에
색칠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택개량 사업은 지금 515개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이 개인적으로 농가주택을 사실은 받아친 겁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농산어촌 개발 사업처럼 네. 한 무리를 지어서 대규모 공모사 100억 이상 받아가지고 어떤 큰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 민원시 업무는 제가 이 빙봉이 아니라 네. 이 농산어촌 업무는 우리 재난과의 그 팀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주로 그쪽에서 공모사를 만약 이번에 투원 우리 권역단이 40에 한 것도 네네. 예, 그런 어떤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네. 또 중후부서와 저희들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뭐 그 공모 사업해서 많은 액수를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지붕에 색깔을 입혔을 때 권역별로 나눠서 색상을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도양읍에 7제, 풍양면에 12동, 물론 리마다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1년, 2년, 3년, 4년 차곡차곡 세웠을 때 나는 그것도 디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저희가 좀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하나만 더 비유를 하죠. 저희가 일반 그 쓰레기통들이 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형상의 쓰레기통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디자인을 입히면요, 그것도 문화가 되고 색상이 되고 그 지역의 그 위에 빛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은 시선을, 생각을, 그리고 좀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과감하게 그런 혁신과 변화를 할 수 있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셔서 작은 저희들 그 양이라도 천천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 신청하시면 돼요. 분명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민원 김동현 실장님,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그 우리 농가주택은 옛날처럼 옥상에 이런 그 일자로 콘크리트 치는 어떤 그게 많이 줄어들고요. 네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을 맞춰서 네. 많이 지는 형태로 가고 네네네네. 있고요. 예, 건축사무소 설계할 때 저희 건축협회도 이야기할 때는 말씀하신 네. 사항을 이야기해서 이왕이면 농가주택도 좀 주의어 올리게 네. 뭔가를 갖게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